최근에 아주 스마트폰 너무들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스마트폰이 지난 한 3월 달 정도에 한 1,000만 대 국내, 그리고 아마 한 6, 7월 뭐 이 정도, 7, 8월 정도 가면은 거의 한 1,500만 대 이상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거의 많은 사람이 도시에 사는 직장인들은 뭐 대부분이 많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활도 바뀌고 그랬지만, 이제 기업에서도 또 많은 이제 변화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업에서 스마트폰이 오고 나면서 괄목할 만한 이제 큰 변화는 뭐냐 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앱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앱을 개인이 봤을 때 이제 생활에 편리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게 또 비즈니스에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기회도 될 수 있고, 그걸 잘 활용을 하면은 업무도 바뀌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앱이라는 것의 본질을 들어가 보면 그 앱스토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 앱스토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이라든지 뭐 스마트 TV가 됐을 때도 전부 이 앱스토어에서 그 많은 그 어플리케이션들이 거래가 일어나고, 그게 일종의 플랫폼이 돼서 거기서 개발하기도 하고 유통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앱스토어가 기업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이걸 잘 이제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 앱스토어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 하면은, 그 앱이라고 그러는 건 사실은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뭉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디어들을 많이 개발해서 올리고 소통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앱스토어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아이디어 소통 공간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서 직원들 걸 많이 끄집어내고 고객 것도 많이 끄집어 올려놔가지고 서로 소통하면서 거기서 뭔가 그 새로운 그 지식의 공간, 아이디어의 공간, 그다음에 혁신의 도구로 쓸 수 있느냐, 이렇게 그 발상을 바꿔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앱스토어는 어떤 그 앱이라고 그러는 것만큼의 중요한 새로운 역할을 우리한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앱스토어를 이용한 혁신, 이런 거가 이제 새롭게 봐야 될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기업에서는 이제 이 앱스토어를 뭐 어떤 의미에서 소통의 공간, 아이디어를 모으는 공간, 혁신의 공간, 이렇게 이제 많이 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앱스토어의 그 혁신 방법, 아이디어 소통 방법,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기회가 온 거죠. 이제 앱스토어라는 것은 이제 그 개발자들, 이제 그 개발자라는 것도 사실은 옛날에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누구든지 일반인도 그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다운받아가지고 자기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바로 그 앱스토어에다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앱스토어에 올려놓으면 일종의 장터니까, 그 장터에다 올려놓으면은 또 그 스마트폰 고객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괜찮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뭐 자기가 이제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시키잖아요. 이제 그때 무료도 있지만 또 유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료에서 생기는 수입이 이제 굉장히 좋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찾고 그 앱을 갖다가 올린다. 그러니까 일종의 거기가 이제 장터 형태로 돼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소통되고 거래되는 이제 그런 공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기업에서는 기업 자체의 앱스토어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발상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의 앱스토어들이 있지만, 그거는 일종의 누구든지 고객들이 올려놓는 거고,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 기업이 앱스토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그 아이디어를 올리는 게 아니라 직원이 아이디어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인하우스 앱스토어들이 이제 이게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물론 시작은 B2C에서 시작됐지만 앞으로는 이제 B2B용, 그러니까 내부의 인하우스 앱스토어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에서 그 앱스토어를 쓸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아까 우리가 앱이라는 것은 고객이 자기가 컨텐츠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엠플로이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앱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엠플로이가 이제 고객처럼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앱을 만들거나 컨텐츠를 만들어서 인하우스 앱스토어에다 올려놓으면은 다른 그 엠플로이들이 그걸 보고 뭐 사가든지 다운받든지 해서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식과 아이디어가 공유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 경영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미 그런 형태로 국내에서도 유튜브 형태의 러닝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고객한테 오픈을 해가지고 고객이 아이디어를 올려놓도록 해서 공유하는 회사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삼성이나 포스코가 이제 위키 경영이라는 걸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그 교육용 러닝 컨텐츠 같은 걸 올려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지식의 새로운 형태의 지식 경영 어떤 앱스토어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그 B2C는 뭐 오락 중심적인 이런 앱들이 많았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지식과 컨텐츠형의 러닝 어플리케이션들이 인하우스에서 이 앱스토어 형태로 올려지고 거래되고 공유되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